살려주세요. 파란 입술로 신음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노인을 업고 눈길을 헤치며 뛰기 시작했어요. 면접까지 1시간 30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정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과 흙탕물이 정장을 적셔도 구두가 젖어 들어가도 그는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40년 묵은 빚과 한 청년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죠. 길 위에 쓰러진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를 구한 청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만 붙으면 나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지금 가야 면접 늦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추운데 그냥 두고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새벽 5시 반지하 고시원 방에서 정아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전기장판도 없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자던 그는 휴대폰 알람 소리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는 그동안 받았던 불합격 문자 캡처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귀하의 서류 전형 결과, 아쉽게도 이번 기회에는 다음 기회에 수십 장의 캡처 사진들이 작은 방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낡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한빛그룹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지원 끝에 유일하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곳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면접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빛그룹 본사 33층 대회의실. 하진은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냈어요. 소매 부분이 약간 닳았지만 그나마 깔끔하게 다림질해 둔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구두도 어젯밤 정성스럽게 닦아놨어요.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하는 동안 어머니 제삿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셨어요. 하진아, 너는 착한 아이니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엄마는 못 봐도 괜찮으니까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소에게 빚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하진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떠나자 세상에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하진은 고등학교 시절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들이 학원을 갈 때 그는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날랐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결국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오늘만 붙으면 된다. 오늘만. 새벽 6시 30분 하진은 고시원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어요. 기상청에서 폭설주의보를 내렸다는 뉴스가 휴대폰 알림으로 떴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눈이 수북이 쌓여 걷기가 힘들었어요. 구두 안으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었지만 하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에는 빨간 글씨가 떠 있었어요. 폭설로 인한 운행 중단. 복구 시간 미정. 사람들이 역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급하게 택시 앱을 켰어요. 하지만 대기 인원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지만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폭설로 인한 배차 지연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15분. 면접까지 2시간 45분 남았어요. 한빛그룹 본사까지는 평소 지하철로 1시간, 걸어서는 2시간 반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걸어서라도 가자. 정장 차림으로 눈길을 걷는 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어요. 정장 바지가 눈에 젖었고 구두는 금방 축축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큰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 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인도 옆 건물 모퉁이에 낡은 담요에 쌓인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분 요 며칠째 저기 계시던데 지나가던 아주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담요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 지금 출발하면 면접에 늦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달려가면 10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야.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이 추운데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돼? 잘못되면? 바로 그때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하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반응이 없었어요. 하진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체온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진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폭설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30분. 그 시간이면 노인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병원 간판이 하나 보였어요. 세봄 내과의원.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정장 바지는 눈과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고 구두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업고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 면접까지 1시간 30분. 병원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이미 늦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새봄 내과의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진이 노인을 업고 뛰어들어오자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길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하진의 목소리는 숨이 차서 떨렸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바이털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체온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노인의 몸에 부착되었어요. 체온 34.5도 저체온증입니다. 혈압도 위험 수준이고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따뜻한 수액 준비하고 전기장판 켜세요. 하진은 벽에 기대서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 쓰러져 계셔서 데려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몸이 많이 상해 계십니다. 영양실조에 만성질환도 있어 보이고요. 하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5분. 면접까지 1시간 5분. 병원에서 한빛그룹 본사까지는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이미 늦는 건 확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마지막 기회를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이분은 살았잖아.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는 분이라 일단 기초 진료비만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하진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마지막 남은 한도가 얼마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건네며 서류에 서명했어요. 결제가 완료되고 하진은 다시 노인 곁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는 하진을 향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하진의 손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고마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나 이름 장영호요. 예, 어르신. 천천히 쉬세요. 하진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10분. 이제 면접까지 50분. 여기서 한빛그룹까지 택시를 타도 1시간은 걸렸어요. 응급실 한켠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빛그룹 한명준 회장이 오늘 오전 사회공헌 사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화면에 한명준 회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65세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진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을 자산으로 본다고? 정말 그렇다면 이런 꼴이어도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주겠지.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었어요. 늦더라도 이 꼴로라도 면접장에는 가봐야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지도.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 안정되셨어요. 입원이 필요하긴 한데 신원 확인이 안 되는 분이라 저희가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처리할게요. 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진은 마지막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었어요. 하진은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장 바지는 무릎 부분이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고 구두는 젖어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코트도 눈에 젖어 축축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참담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면접을 본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진은 눈길을 헤치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빛그룹을 향해, 마지막 희망을 향해. 한빛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20분이었습니다. 면접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었어요. 초고층 빌딩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은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로비 한쪽에는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남자들은 검은색 슈트에 흰 셔츠, 여자들은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윤이 나고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로 하진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흙탕물이 튄 정장 바지, 젖어서 얼룩진 코트, 물이 찰랑거리는 구두, 머리는 눈에 젖어 엉망이었고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도 면접이야? 한빛그룹 최종을 저 꼴로 온다고? 사고라도 난 건가?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 정하진입니다. 오늘 10시 면접이었는데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0분 늦으셨네요. 그리고 복장 상태가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내려왔어요. 정하진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하진은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3층 버튼이 눌렸어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3층에 도착해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면접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다른 지원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완벽한 차림이었어요. 하진이 들어서자 두 사람은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정하진 씨, 입장하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면접실 문을 열었어요.
긴 테이블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 양옆으로 젊은 면접관들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구석자리 약간 뒤쪽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사람을 보고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명준 회장이었습니다. TV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최종 면접에 회장이 직접 참관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진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하진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늦어서. 늦은 것도 문제지만 이 복장으로 최종 면접에 온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눈물로 호소할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하진은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하철이 멈춰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길에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요? 젊은 면접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었고 복장도 이렇게. 그건 119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면접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출동이 지연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모셔다 드렸습니다. 인사팀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시간 관리도 능력입니다. 정하진 씨. 면접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어긴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건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한명준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모든 면접관의 시선이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발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회장은 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하진 씨, 만약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를 앞두고 있을 때 지금 아침처럼 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회사가 원하는 답을 해야 할까요? 결국 하진은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선택해야 한다면요? 사람을 먼저 챙길 것 같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대신 그 뒤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장과 다른 면접관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모범 답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뒤로 물러났어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인사팀장이 다른 면접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이 오갔어요. 하진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면접의 끝을 알렸어요. 하진은 일어나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진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은 냉랭했지만 회장의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차피 결과는 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에서 회장이 비서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은 뭔가를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면접실에서는 회장이 일어서며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건물 근처 병원에서 노숙자 관련 기록 확인해 보게. 그리고 저 청년의 주소와 인적사항도. 예, 회장님.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고 하얀 도심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30년 묵은 빛과 오늘의 선택이 만나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33층 회장 집무실. 한명주는 넓은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면접 본 지원자들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맨 위에 있는 것은 정하진의 이력서였어요. 명주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31세, 부모 사망, 특별한 경력 없음.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진 흔적들. 평범한 취준생이군. 명주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선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아침 세봄 내과의원의 진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장영호, 76세, 노숙. 저체온증 및 영양실조로 응급내원. 보호자 정하진. 명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영호. 그 이름. CCTV 기록도 있습니까? 예, 병원 앞 도로 CCTV입니다. 비서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눈 내리는 아침 거리가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하진이 노인을 업고 뛰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노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명주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이 노인, 장영호에 대한 기록도 찾아보게. 이미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40년 전 기록입니다. 당시 공단 지역에서 영호식당이라는 작은 밥집을 운영했다고 나옵니다. 명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호식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40년 전 서울 외곽 공단 지역. 25살 한명주는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상경에 공장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어요. 하루 12시간 노동, 먼지 가득한 작업장,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명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바닥에서 벗어나겠다. 어느 겨울날 저녁 명준은 작업 중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것이었어요. 동료들은 그를 공장 밖으로 끌고 나왔지만 병원에 갈 돈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뒷골목에 있던 작은 식당 주인이 달려왔어요. 50대 초반의 남자,
장영호였습니다. 이 학생 괜찮아? 어디 아파? 영호는 명준을 업고 자기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식당 안 영호는 명준을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끓여놓은 국밥을 한 그릇 떠다 줬어요. 천천히 먹어. 괜찮아. 명준은 그 국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명준은 영호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영호는 나중에 갚으면 되라며 밥을 퍼줬어요. 영호 식당 벽에는 커다란 국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영호 식당이라고 손으로 새겨 넣은 흔적이 있었어요. 영호는 그 국자로 늘 가장 힘들어 보이는 노동자에게 국을 듬뿍 떠줬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 젊은 사람이 밥을 굶으면 안 돼. 명주는 영호에게 맹세했어요. 사장님, 제가 성공하면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냥 잘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하지만 몇 년 후 명준이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공단 지역의 재개발이 시작되었어요. 영호 식당도 철거되었고 영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명준은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영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개발로 모두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준은 건설업으로 성공했고 한빛그룹을 키웠어요.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를 찾지 못한 죄책감은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명준은 기억에서 깨어나 비서를 받습니다. 그 노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봄 내과에 입원 중입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복지센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안 돼. 명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다 취소하게. 지금 당장.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준은 코트를 집어들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명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영호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영호와 젊은 명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벽에 걸린 큰 국자가 보였어요. 사장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40년 만에. 명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봄 내과의원 병실. 장영호는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고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만 더 쉬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영호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 그 젊은 사람 나를 살려줬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은 기억났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명준이었어요. 명준은 침대 옆에 서서 영호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이 흐른 얼굴,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장영호 사장님 맞으십니까? 명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준을 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어요. 당신은 한명준입니다. 40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준이 그 명준이가 맞나? 명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영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손길 사이로 흘렀어요. 명준은 영호의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동상 자국이 있는 손. 이 손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영호는 작게 웃었어요. 재개발로 식당 잃고 여기저기 떠돌았지. 아내도 병으로 보내고. 왜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넌 잘 사는 게 내 기쁨이야.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명준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5세 회장이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벌이 지금 한 노인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명준아. 아닙니다. 이건 제 빚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사장님을 살려드려야죠. 영호는 명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명준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놀라 멈췄어요. 한빛그룹 회장이 노숙자 병실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명준은 일어나며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이분의 모든 치료비와 입원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준은 다시 영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오늘 아침 사장님을 구해준 젊은이 정아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은 잘 못 봤지만 날 업고 여기까지 데려온 젊은이지? 그 사람이 저희 회사 면접을 보러 왔다가 사장님을 구하느라 늦었습니다. 영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면접은 떨어뜨렸습니다. 인사팀에서. 명준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착한 젊은이더라. 꼭 잘 돼야 할 텐데. 명준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아진 씨에게 연락하게. 재면접 통보를 하고 이번엔 제가 직접 면접을 보겠다고 전하게. 예, 회장님. 명준은 영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어요. 사장님, 조금만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준은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40년 묵은 빚을 갚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선택에 보답할 시간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고시원 방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하진은 별 기대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고객님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역시나 불합격이었어요. 하진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던졌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벽에 붙은 불합격 문자 캡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장이 더 추가될 것이었어요. 하진은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였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월세, 전기요금, 통신비, 모두 빨간색 독촉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드 연체 문자도 계속 왔어요. 하진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남은 돈은 15,000원이 전부였어요.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늘 한 선택이 그냥 바보짓이었나 하지는 생각했어요. 그냥 면접에 갔으면 혹시라도 붙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어르신은 정말 위험했어. 안 도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아진 씨 맞으십니까?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한빛그룹 인사팀입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불합격 통보를 전화로까지 하나? 저 이미 문자 받았는데요. 그건 시스템 오류입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아진 씨, 재면접 기회를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예, 재면접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을? 저 정말입니까?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진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진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오늘 아침 일 때문에? 설마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은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흙탕물이 튄 그 정장. 하진은 세탁소에 맡길 돈도 없었기에 손으로 빨아서 말려뒀습니다. 다행히 얼룩은 대부분 지워졌어요. 그날 밤 하진은 정장을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내일은 늦지 않아야 했습니다. 절대로. 같은 시각 한명준의 저택. 명준은 서재에 앉아 영호식당 시절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들이었어요. 아내 최윤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고맙소. 명준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윤희는 남편 옆에 앉아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이분이 그 식당 사장님이세요? 그렇소. 장영호 사장님. 명준은 사진 속 영호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요. 40년 만에 찾으셨으니 정말 기쁘시겠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오. 이렇게까지 고생하시게 만들었으니 명준은 사진을 내려놓고 윤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년 정아진이라는 사람 말이요.
내일 다시 면접을 보기로 했소. 회장님이 직접이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인사팀에 맡기면 또 떨어뜨릴 테니. 윤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그 청년한테서 뭔가 특별한 걸 보셨나 봐요.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을 구한 것도 있지만 그 선택이 놀라웠소. 자기 인생이 걸린 면접을 앞두고도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으니.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네요. 그렇소. 그리고 명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한테 빚진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요. 그 정도면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 아니겠소?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명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일찍 출발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완벽했어요. 깔끔한 차림, 정돈된 머리. 고시원을 나서며 하진은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붙는다. 꼭.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하진은 한빛그룹 본사 근처 역에 9시에 도착했습니다. 면접까지 1시간이나 남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하진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올라가시죠.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33층이 아니라 5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회장 집무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하진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50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하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어요.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정하진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명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집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명준은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어서 오시오, 정하진 씨. 안녕하십니까? 하진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오. 명준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명준은 하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은 어땠소? 예. 길에 쓰러진 사람은 없었소? 명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에 앉았어요. 정하진 씨,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을 오늘 다시 부른 이유가 있소? 네. 지난번에 당신이 구해준 그 노인, 장영호 어르신 말이요.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아주 중요한 분이요. 40년 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지. 하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그분을 찾지 못했소.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구해줬소. 저는 그냥이 아니요. 명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자기 인생이 걸린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구했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오?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주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나는 25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소. 수만 명의 직원을 뽑았지.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하진은 명준을 바라봤습니다. 스펙이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이 중요하지. 명준은 하진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오. 회장님 한 B그룹에 오시오. 명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하겠소. 그리고 장영호 사장님께서도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시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준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준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선택과 은혜, 빛과 보답이 그 손길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어요. 한 달 후, 한빛그룹 사회공헌팀 사무실, 하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 배지가 가슴에 달려 있었어요. 하진 씨, 회의 준비됐어요?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다 준비했습니다. 하진은 파일을 들고 일어났어요.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눈 내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불합격이 합격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명준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명준은 자주 사회공헌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진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오늘 안건이 뭐요? 노인 무료급식 사업 확대건입니다. 하진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거리 노숙 노인들을 위한 급식소 확대, 의료 지원, 주거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계획이었습니다. 명준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좋소.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하겠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명준이 하진을 불렀습니다. 정하진 씨, 잠깐 시간 있소? 네, 회장님. 두 사람은 회의실에 남았어요. 명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영호 사장님 말이요. 다음 주에 퇴원하신다고 하오. 아, 그러시군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나 봅니다. 그렇소. 그런데 명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퇴원 후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할 것 같소? 회장님께서 모시실 건가요?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40년 빚을 이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소? 하진은 명준의 옆얼굴을 봤어요. 재벌 회장이지만 지금 그 눈빛은 40년 전 은혜를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날 제가 한 선택 후회하지 않습니다. 명준은 하진을 봤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옳은 일을 했소. 처음엔 후회했습니다. 면접 떨어졌을 때 하진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지나갈 걸 그랬으면 붙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하진은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도. 명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게 중요한 거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영호의 퇴원 날, 하진은 명준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영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어요. 사장님, 명준이 다가갔습니다. 명준이 왔구나. 영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퇴원하시죠?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응, 다 됐어. 영호는 하진을 봤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내 사장님을 구해드린 정하진입니다. 명준이 소개했어요. 하진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영호는 하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날 그 길에서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호는 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진은 영호의 손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손이 40년 전 명준을 구했고 지금은 자신이 이 손의 주인을 구한 것이었어요. 사장님, 이제 가시죠. 명준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명준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볼 줄이야. 이제 매일 타실 겁니다. 명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명준이 마련한 집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섰을 때 영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명준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장님. 이게 시작입니다. 명준은 대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하게 꾸며진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새 가구들, 깨끗한 침대, 부엌에는 식재료까지 가득했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들르겠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집이었어요.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이었습니다. 명준과 하진은 영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장님, 명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무료 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명준은 하진을 봤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돌봐주실 분이 필요한데 사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를? 네. 40년 전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거라면 내가 할 수 있지. 하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40년의 빚, 그날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 방 안에서 하나로 만났습니다. 6개월 후, 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빛그룹이 후원하는 사랑의 밥상 1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서울 외곽,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리한 작은 식당 겸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장영호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국자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국간 맞습니까? 자원봉사자가 물었어요. 영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야겠어. 밖에서는 하진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식 직원 차림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진 씨, 의자 배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다른 봉사자가 물었어요. 네,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간격을 좀 더 넓히면 좋겠어요. 문이 열리고 명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 티를 벗은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영우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일찍 왔습니다. 설거지라도 도와드리려고요. 명준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우 옆에 서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아, 회장님이 이런 일까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명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년 전에 못해드린 일들을 이제라도 하는 거죠. 영호는 명준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식당 문이 열렸어요. 근처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 메뉴가 뭐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노인들이 자리에 앉자 영호가 직접 국을 떠서 날랐어요. 40년 전 그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따끈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식당은 곧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었어요. 노인들은 떠나지 않고 식당 한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 모여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명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요. 이제 2호점, 3호점도 준비해야죠.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더 많은 곳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 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몇 분이나 오셨어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85명입니다. 하진이 대답했어요. 85명이나 영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주는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40년 전처럼 하시니까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밥을 해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세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깨끗해진 식당을 바라봤어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영호가 웃었어요. 세 사람은 식당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진이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찍혔습니다. 76세 노인, 65세 회장, 31세 청년.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였어요. 1년 후 겨울. 다시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진은 사회공헌팀 대리로 승진해 있었어요. 지금은 사랑의 밥상 10개 지점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1호점 개점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진은 이른 아침부터 1호점으로 향했어요. 눈길을 걸으며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날씨였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영우가 와 있었습니다. 하진이 왔구나. 어르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준비할 게 많지.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꽃도 놓고 현수막도 걸고 테이블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명준도 도착했어요. 늦지 않았소? 아니요, 딱 맞춰 오셨습니다. 하진이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식당을 이용했던 노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명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그룹 한명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한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명준은 영우를 봤어요. 40년 전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장영호 사장님입니다. 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명준은 하진을 봤어요. 이 청년 덕분에 말입니다. 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진 대리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장님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한테도 사장님한테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한빛그룹은 더 많은 곳에 이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이윤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명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영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40년 전 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준을 일으켰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식당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하진이 말했어요. 그러게. 영우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명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하진 씨가 사장님을 구했을 때도 이렇게 눈이 왔지. 맞아요. 하진도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난 끝이라고 생각했어. 영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길바닥에 쓰러져서 아무도 날 안 보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지. 어르신. 근데 하진이가 날 봐줬어. 그리고 명준이를 다시 만났어.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날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면접 떨어지고 돈도 없고. 근데 지금 보게. 명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앉아 있잖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고 영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진이 대답했어요. 약속하오. 명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한가운데서 맞잡혔어요. 40년의 빚, 1년 전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이 그 손길 속에 담겼습니다. 2년 후 봄,
사랑의 밥상은 전국 신계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진은 이제 사회공헌팀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명주는 회장직을 유지하면서도 매주 1호점을 찾았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1호점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작은 야외 결혼식장, 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 그리고 사랑의 밥상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어요. 하진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우가 서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지. 영우가 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사회공헌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어요. 하진과 함께 사랑의 밥상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주례사 순서가 왔어요. 주례는 명준이었습니다. 신랑 정하진 군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명준이 말을 시작했어요. 눈 내리는 날 면접장에 흙탕물 묻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청년.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명주는 영우를 봤어요. 영우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선택, 그리고 한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선택. 명주는 신랑 신부를 봤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도 계속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영호는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진이 많이 먹어. 영호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명준도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하오, 하진 팀장.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례까지 서주시고. 당연한 거요. 자네는 내 은인이니. 세 사람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을 일이야. 영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진이 대답했어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요. 명준이 웃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꾸니. 하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 회장님. 하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앞으로도 계속 이 일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야지. 영우가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소. 명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고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정원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좋은 날이었어. 영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정말이요. 하진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고. 명준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진이 대답했어요. 약속이야. 영호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었어요. 정원의 봄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2년 전 눈 내리던 그날, 한 청년의 선택에서 시작된 이야기. 40년 묵은 빛과 새로운 희망이 만난 이야기.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이 봄밤 별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사랑의 밥상은 전국 200개 지점, 해외 1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빛그룹은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하진은 사회공헌 본부장이 되어 더 큰 일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1호점을 지키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밥의 의미를 가르쳤어요. 명주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매주 1호점을 찾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다시 눈이 내렸어요. 하진은 출근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었어요.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쓰러져 있던 영호 어르신을 만난 곳이었어요. 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쓰러져 있지 않았어요. 다들 따뜻한 옷을 입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을 것이었어요. 그게 크든 작든 하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증명했어요. 한 사람을 향한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갈림길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눈 내리는 아침, 쓰러진 한 사람 앞에서 멈춰 선 청년의 선택처럼 말이에요.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40년 묵은 빚을 갚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 잠깐 멈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일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